어머님, 저는 고작 중졸인데 어떡해요. 어머님은 사람 판단하는데 학력이 전부시잖아요. 저랑 승혜 씨는 자란 환경이 다른데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이고, 중졸이 뭐 어때서 그러냐. 아, 그리고 막말로 네가 많이 중졸이지. 너 외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다 나왔다며? 그럼 뭐예요. 대학을 안 나왔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대학 안 나오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요. 자식 하나 있는 거 대학도 안 보냈다고 저희 부모님 수시로 욕하셨잖아요. 에이, 새아가. 이제 와서 그게 뭐가 문제니? 우리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명문대 갔듯 너도 네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게 딱 눈에 보이지 않니? 지난 날은 맘에 담아두지 말고 뱃속의 아가를 생각해서라도, 응? 그럼 그럴까요, 어머님? 근데 일단 제가 지금은 좀 피곤해서요. 오늘 일정도 빡셌고.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홀몸이 아니잖아요? 아유, 그래. 일단 먼저 들어가서 푹 쉬면서 마음 좀 추스르고 우리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보자. 응? 난 너만 믿는다, 새아가.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방끈이 짧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의 온갖 구박과 갈시를 받았던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유년 시절부터 잦은 외국 생활을 한 탓에 한국에서의 인정학력이 중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문대로 졸업한 남편과 서방님, 그리고 동서는 늘 제게 비교 대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 허락도 쉽지 않았고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무시를 당했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것은 말레이시아에서였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주재원으로 들어온 남편과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자연스러운 만남이 성사됐었고 타향살이를 힘들어했던 남편이 제게 의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는 남편이 귀국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로 헤어졌는데 제가 한국에 왔다가 무려 7년 만에 우연히 다시 만난 거예요. 아버지 문제로 잠시 한국에 왔던 터라 영국 귀국할 생각이 없었는데 남편의 설득에 결국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약 남편의 설득에 넘어가지 않았더라면 그 말도 안 되는 구박을 받을 일도 없었겠죠. 싫어 헤어진 것도 아닌데다가 결혼 정년기에 다시 만난 것이다 보니 결혼을 마음먹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되돌아가면 더는 기회가 없을 거로 생각했는지 남편이 필사적이었고요. 그렇게 헤어진 지 7년, 다시 만나게 된 지 한 달 만에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번개불에 콩 볶듯이 결혼을 준비했는지 짐작이 되겠지요. 저희 아버지는 7년 전 말레이시아에서 남편을 만난 적이 있어 기억하고 계셨어요. 젊은 사람이 타지에 와서 고생한다고 밥도 사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다시 만나 결혼하려 한다니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고 반대할 것도 없이 잘 살아라 해주셨고요. 그런데 문제는 시댁 쪽이었습니다. 남편 말로는 동생보다 결혼이 늦어지고 있던 차라 장남이 결혼한다고 하면 월시구나 좋다고 할 거라고 하더군요. 저희 아버지보다 더 저를 반겨줄 거라고 싱글벙글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쩔쩔맸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니의 반대에 부딪혔거든요. 저희가 말레이시아에서 처음 만난 것, 헤어졌다가 7년이 흐른 후 한 달 만에 결혼 결정을 한 것, 뭐 하나 마음에 든 것이 없어 보였어요. 그중 가장 크게 탐탁지 않아 하셨던 것이 제 학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졸이라고? 부모님 일 때문에 해외에서 보낸 시간이 많아서 한국에서 중학교 졸업하고 캄보디아에서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캄보디아? 아니, 그러니까 얘 한국에서 중학교 졸업이 끝이라는 거 아니야?
네? 아, 네. 그 뒤로는 쭉 외국에서 살았으니까요. 뭐 참. 아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애 졸업도 안 시키고 외국을 가. 그것도 동남아를. 그건 저희 아버지 일이 외국에서. 아니, 그래도 말이야. 박간 양반 일이 외국에서 하는 일이면 애 교육을 위해서라도 엄마는 한국에 남아 학업을 정진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다. 나였음 그랬을 거다. 미국 같은 나라도 아니고 그런 데서 제대로 된 교육이나 받았겠냐고. 어머님, 제가 갔던 그 어떤 나라들도 전부 제대로 된 고등교육을 시행하고 있었어요. 저도 부족한 교육을 받지 않았고 충분히. 그래서 대학은 나왔니? 네? 대학은 제가 뜻이 없는 데다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아유, 됐다. 너 우리 승효 무슨 대학 나온 줄은 아니? 네, 승효 씨한테 들었어요. 알면서 내 앞에서 대학은 뜻이 없어 못 갔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 이 일에서 배움이 부족하다고 하는 거다. 너는 거기서 부족한 거 없이 배울 거 다 배웠다고 하지만 이런 짜잘한 대화에서부터 배움을 알 수 있는 거야. 엄마 왜 그래? 예린이 배울 만큼 배웠고 자기 일에 대한 자긍심도 크고 배울 점이 많은 여자야. 표승혁, 너는 그렇게 힘들게 키우고 가르쳐 놓은 엄마 앞에서 그게 할 소리야? 내가 너 명문 내보내겠다고 주말마다 독서실이니 학원이니 도시락 싸들고 다닌 거 몰라? 그 이야기가 왜 나와? 그래서 나 대학도 잘 갔고 취직도 잘 됐고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겠다는 거잖아. 내 결혼 기다린 거 아니었어? 아니, 적어도 급이? 아휴, 됐어. 암튼 너네 한 달 만났다며. 좀 더 만나봐라. 결혼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데 그렇게 쉽게 결정할 일이야?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인데 뭘 더 만나. 내가 예린이어야 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한 달 만에 데려와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지. 그리고 말이 한 달이지. 우리 옛날에 2년을 만났어. 누구보다도 예린이 잘한다고. 2년을 만났든 5년을 만났든 헤어져 산 세월이 7년인데 그게 뭐가 중요해. 그리고 얘, 너는 7년 동안 왜 결혼을 안 했니? 여자 나이가 그 정도 됐으면 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승혜 씨처럼 저도 만나던 사람은 있었지만 결혼까지 가긴 어려웠고 제 일도 있어서 그게 조율이 쉽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만났다던 사람이 왜 결혼까지는 안 했겠느냐고. 엄마. 암튼 오늘은 얼굴이나 본셈 치고 오늘은 이만 가봐요. 나는 생각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 그래도 어른이라고 표정 관리하려고 애썼는데 어찌나 얼굴이 달아오르던지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말을 뚝뚝 끊고 자기 할 말만 하시고요. 사귀던 사람이랑 헤어진 것이야 그럴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남편도 저랑 헤어지고 한국 와서 사귄 여자랑 3년을 만나다 헤어졌다고 했는걸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제 부모님과 저를 모욕하는 사람 앞에서 화를 참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오랜 외국 생활로 가든 인종차별을 받고 자란 저도 힘들다고 생각할 정도로요. 그것도 앞으로 가족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에게서 그런 말을 듣고 나니 돌아 나와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애꿎은 남편만 쥐잡듯이 잡고 결혼 못하겠다고 했었어요. 어떻게 사람을 눈앞에 두고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 아무리 마음에 안 드셔도 그렇지 부모교육 무능하면서까지 그런 말씀 하실 필요가 있느냐고. 우리 엄마 아빠에 대해서 뭘 하신다고.
미안해. 나도 엄마가 저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 우리 엄마 최대 자부심이 나랑 승민이 명문대 보낸 거라. 그게 자식들한테만 해당하는 줄 알았지. 며느리한테까지 그럴 줄은 몰랐어. 어쨌든 나는 이 결혼 못해. 저런 말을 듣고도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럼 나나 부모님을 더 우습게 하시겠지. 예린아, 내가 어떻게든 엄마 설득해 볼게. 우리가 어떻게 다시 만났는데. 승혜 씨, 이건 설득이 아니라 그 전에 사과부터 해야 맞는 거야. 내가 굳이 그런 대접 받으면서 이 결혼해야 돼? 저 역시 강경하게 나왔고 그 사이에서 남편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어느 쪽이든 모진 사람이었으면 결판이라도 빨리 났을 텐데 저도 놓지 못하고 시어머니 마음도 아니 이도저도 못한 것이죠. 남편 말대로 시어머니는 자식들을 명문대에 보낸 엄마라는 자부심 하나로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주변 엄마들의 선망과 존경을 받으며 주변 사람들이 팁 하나 얻어보려고 엄청나게 치켜 세워줬나 보더라고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미국에서 대학을 나온 동서는 그 대학 졸업 증명서까지 떼와서야 결혼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어머니한테는 그 학력이라는 것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조건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학력 우선주의자였던 어머님이 결국 아들의 뜻을 꺾지 못했으니 제가 얼마나 싫었겠어요. 저도 굳이 그런 결혼하고 싶지 않았지만 매일같이 찾아와 눈물로 호소하는 사람을 외면하긴 어려웠습니다. 곧 죽어도 결혼은 못 시키겠다고 하니 일단 그냥 같이 살자고요. 남편이나 저나 결혼식 자체에 욕심도 없고 외국에 사는 아버지 께서도 그 애는 결혼식 날짜에 맞춰 귀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자 했습니다. 그렇게 동거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이 딱 한 번만 봐달라고 부탁 하나를 하더군요. 우리 엄마가 좀 그런 면은 있지만 그렇다고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나 믿고 엄마 마음 돌릴 수 있게 조금만 노력해줘. 응? 무슨 노력? 그래도 아들이 좋아 같이 산다는데 언제까지 반대하시겠어. 어버이날이나 생신 잘 챙겨드리면서 노력하는 모습 보이면 엄마도 마음 풀리실 거야. 솔직히 내키지는 않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이니 눈 딱 감고 그 정도는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저도 노력이라는 걸 해야 남편에게 떳떳하게 할 말도 생기고 스스로도 체념하기 쉬울 것 같았거든요. 만나봤자 가끔 만나 식사하는 것 정도였지만 그 자리마저도 힘들더라고요. 역시나 시어머니의 그 뿌리 깊은 학력 지상주의를 바꾸긴 어려웠습니다. 아휴, 어디 가서 부끄러워 말이나 하겠어? 중졸이 뭐야 중졸이?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 안 하면 알 사람들도 없어. 이 천치 같은 거사, 네가 뭘 알겠냐? 어른들 사이에서는 그게 다 권력이고 힘이야. 자식 새끼들 명문대 보내놓으면 뭐해? 중졸 며느리 맞다고 하면 날 얼마나 무시할 거야. 예, 너는 뭐 제대로 먹고 살기나 했니? 동남아 거긴 영 못 사는 곳이라던데. 어머니는 우물 안에 개구리나 다름없었습니다. 동남아라고 해서 다 우리나라 사람보다 못 사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솔직히 동남아 국가에서 살면서 만날 사람들 전부 시어머님보다 잘 삽니다. 저희 집만 해도 방이 8개나 되는 큰 집에 마당에 수영장이 딸려 있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만 해도 애들을 불러다가 집에서 파티도 자주 했었고요. 하지만 그렇게 상세히 변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가 변명한다고 해도 들어주실 시모도 아니었고요. 만날 때마다 학력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하시니 저도 그 자리가 크게 불편했지만
자주 만나 식사도 하고 친해질 기회를 만들면 사이가 좀 나아질까 싶어 참고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남편 하나만 보고 살듯 시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냥 무시하기로 했나요. 사실 결혼식 하나를 포기하니까 그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님은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으니 정식 며느리 취급은 못한다 하셨지만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든 안 올리든 부부는 부부였으니까요. 남편도 시어머니 성격을 아니 최대한 마주치는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했지만 만날 때마다 저는 돌을 닦는 심정이었습니다. 한 번은 어버이날에 다 함께 식사하던 자리였어요. 우연히 그 식당에 온 외국 손님이 있었는데 5살 된 시조카가 예뻤는지 반갑게 인사해 주더라고요. 시조카가 영어 유치원을 다니면서 외국인이 익숙하기도 해서 어려워하지 않고 말도 잘하고요. 다들 그 모습을 귀엽게 쳐다보고 있는데 대뜸 시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서율이 쟤는 지 엄마 닮아서 영어도 곧잘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쓰면 네 새끼가 문제다. 어? 애는 엄마 머리 닿는다는데 나중에 네 자식 태어나면 국제화 시대에 말 한마디 못하고 멀뚱멀뚱 바보같이 쳐다보고만 있을 거 아니냐. 무슨 소리야. 예린이도 영어 잘해 엄마. 영어는? 어디 동남아에서 하는 영어가 영어냐? 아니 엄마. 남편이 뭐라고 더 말하려고 하길래 그냥 하지 말라고 남편 손을 잡았어요. 이미 안간힘을 쓰며 저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이런저런 이야기 해봤자 소용없었으니까요. 남편은 뒤늦게 돌아와서 왜 이야기 못하겠느냐고 제게 묻더라고요. 어머님은 제가 고등학교로 졸업한 캄보디아를 동남아시아라고 무시하셨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는 캄보디아에 온 다른 나라 외교반이나 주재원들 자식이 다니던 국제학교였습니다. 게다가 대학을 안 나온 거지 유럽에서 전문학교로 나와서 영어가 능통해요. 사실 지금도 한국어보다는 영어가 더 편할 때가 있을 정도로요. 그렇게 고등교육을 받아 명문대를 나왔다던 남편이 말레이시아 주재원으로 있을 때 영어로 진땀 뺀 걸 알면 어머님 표정이 어땠을까요? 하지만 애초에 동남아 국가와 중졸에 꽂혀서 그 어떤 이야기도 꼬아듣는 어머님이시니 구구절절 사실을 말한다고 한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래도 더 젊었을 때 유럽에서 생활했던 거 하며 아버님 직업도 제대로 말씀드리면 됐다니까. 막말로 내가 중졸에 동남아 가서 살았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하버드 졸업했다 그래야 인정해 주실 분이야. 그리고 알잖아. 우리 아빠 그런 거 말하고 다니는 거 싫어하시는 거. 아니. 그래도 잘 말씀드리면 그거 말씀드려서 그제야 해주는 대우 받고 싶지도 않고 학력이나 직업 출신에 따라 행동 바뀌는 거 보는 것도 싫어. 사실 아버지께서는 외교관으로 오랜 외국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산 세월이 한국에서 산 세월보다 길어요. 외국 사례가 익숙해진 탓에 지금도 한국에 있는 시간보다 외국에 나가 계신 시간이 더 긴 분이십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 덕에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외국 문화를 접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자랐어요. 20대 중반까지도 아버지 덕에 받은 외교관 여건으로 입출국도 보다 편하게 했고요. 아버지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크지만 직업 때문에 피해를 보신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려운 아픈 과거이지만 그 일로 어렸을 때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더욱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직업을 내세우는 것을 꺼려하십니다. 살아보니 직업 내세워 사람을 만났을 때 득보다 실이 더 많았다고요. 그래서 저도 밖에서 아버지가 외교관이라고 하는 대신 외국에서 사업을 하신다 애들러 말하곤 했네요. 더 자세히 물으면
부모님 일이라 잘 모른다고 하고요. 어찌됐건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 뭘 잘하든지 간에 대학에 가지 못한 흠을 메울 수 있는 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제게도 어머님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걸 기회라고 생각했던 제가 참 어리석다고 생각될 일이었지만요. 결혼 후 시어머님의 첫 생신을 앞둔 날 어머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다음 주 수요일이 내 생일이다. 직접 생일상 차려야 하는 거 알고 있니? 너 외국에서 오래 살았다고 하니 한국 예법을 잘 모를 것 같아. 내가 친히 알려주는 거다. 네? 저보고 어머님 생신상을 차리라는 건가요? 뭐 별거 할 건 없다. 잡채랑 불고기 좀 하고 신선로랑 구절판 원소병 그런 것 좀 해라. 평소에 며느리 취급도 안 해줬으면서 갑자기 며느리 자격으로 시어머니 첫 생일상을 차리라고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던 남편은 드디어 노력을 알아주신다고 좋아했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외국살이를 오래 한 저한테 요구한 음식이 신선로, 구절판, 원소병 같은 전통 음식이었으니까요. 아무리 제가 외국살이를 오래 했다고 한들 그런 음식은 요즘 집에서 잘 해먹지 않는 음식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을 텐데 말이에요. 시어머님은 저를 크게 한번 시험해볼 생각이시거나 골탕 먹이시려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기회로 삼기로 했어요. 겨우 그걸로 절 시험해볼 생각이시라면 저는 가뿐히 그 시험을 통과해서 학력이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어머님은 저에 대해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외국에 살면서 요리 좀 했다는 사람입니다. 국제학교 시절 친구들과 각 나라의 음식을 소개하는 자리에 만들어간 간장 떡볶이가 큰 인기를 끌었어요. 그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요리에 관심을 붙이기 시작했죠. 제가 아버지를 따라 외국에 나가 살았다지만 워낙 바쁘신 아버지 덕에 집에서 혼자 요리를 해 끼니를 해결해야 했던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쌓여왔던 제 요리 실력이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그걸 계기로 요리에 재미를 붙여 후에 이태리에서 요리 학교를 수료했어요. 이후에는 알아주는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다 말레이시아 호텔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 간 거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외국 요리만 한 것도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 궁중 음식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태리 요리학교 선생님께서는 자기 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말씀하신 날에 맞춰 어머님 집에 가서 가진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한국에 들어온 이후 오랜만에 대접하는 음식을 하니 저도 신이 나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말씀하신 궁중 음식을 비롯해 이태리에서 배운 파스타 요리를 곁들여내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작정하고 데리고 온 친구분들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어머 세상에 이게 다 뭐야? 어머나 이 담은 새 좀 봐. 가만히 있어봐. 나 사진 좀 찍어야겠어. 이거 우리 며느리가 보고 배워야 돼. 어머나 세상에. 어쩜 이렇게 음식 하나하나가 맛깔나게 생겼어? 이거 보통 솜씨가 아닌데? 맛뿐만 아니라 어쩜 색 조화가 이렇게 아름다워? 자기 은큼하다. 그냥 간소하게 몇 가지 차렸다며. 근데 이게 무슨 진수성찬이야? 누구야? 큰아들 여자친구야? 무슨 이런 이벤트식이나 하면서 소개를 해? 여자친구는 무슨? 나는 한사코 됐다고 하는데 우리 애 따라다니면서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한상 차린 거지. 어머, 수녀 나이가 몇인데 뭘 재고 그래? 세상에, 이것 좀 먹어봐. 잡채가 쉬워 보여도 여간 손이 가는 음식이 아닌데 어쩜 이렇게 간도 식감도 딱 맞춰 했지?
우리가 언제 올 줄 알고. 그리고 이건 뭐야? 그건 원소명이라고 하는 건데 후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례차례 내어드리고 싶은데 제가 곧 가봐야 할 것 같아서 한 번에 내어드렸으니 음식 다 드시고 마지막에 후식처럼 드세요. 어머 세상에나 이런 것도 다 있어? 나 이런 거 처음 봐. 아유 승희 엄마 땡 잡았네. 어디서 이런 며느리감을 얻을 거야? 며느리감은 무슨? 제가 어머님한테 큰 기대를 한 건 아닌데 그 말을 듣고 헛웃음이 나온 걸 보면 기대를 하긴 했었나 봐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저 쳐다만 보고 있으니 어머님은 은근슬쩍 눈치 보시면서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길로 집에 왔는데 다음 날까지도 어머님에게서는 수고했다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요리 실력을 아니 시어머님이 엄청 좋아했을 거라고 난리였지만 정작 어머님에게서는 감감무소식이었네요. 나중에 남편이 따로 만나 뭐라고 묻기도 했을 텐데 제게 무슨 말이 없는 걸 보면 좋은 말은 한 게 없단 뜻이겠죠. 무슨 기대를 하고 했나 싶어 허탈하기도 하고 더는 바라거나 기대를 하는 마음을 갖지 말자 했어요. 그런데 웃기는 건요. 그 뒤로도 은근슬쩍 제가 상차림을 준비하길 바라신다는 겁니다. 무슨 저녁 요리사나 고용한 것처럼 몇 월 며칠 몇 시 하는 메시지 하나 보내시면서 손님 대접상 하나 차리라더라고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뭐긴 척하면 척 아니냐. 이번 주 주말에 우리 집에서 개모임하기로 했다. 그때 먹은 원소병이 참 맛이 좋았다고 하니까 그거랑 요즘 대하철이니까 콩나물 실한 거 사다가 대하찜이나 먹게 만들어봐. 제가요? 그럼 내가 너 말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있냐? 제가 왜요? 뭐야? 어머니, 제가 무슨 자격으로 어머님 댁에 가서 손님 대접상을 차려요? 아니, 너는 내가 하라고 하면. 그러니까요, 어머니. 제가 무슨 자격으로. 그냥 하라면 할 것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어? 너 그딴 식으로 하면 우리 승우랑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충주 출신 주제에 음식 좀 한다고 기고만장하게. 어머님은 자존심이 상하는 건지 끝끝내 며느리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저도 마냥 잘 부탁드린다고 굽실거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굽히고 들어가지 않았다는 생각에 더 화가 났는지 그 뒤로 어머님의 은근한 무시는 더 심해졌습니다. 명절이라고 시댁에 모인 자리였는데 한사코 가지 않겠다는 저를 남편이 억지로 끌고 갔어요. 남들이 보면 자기 자식 노력이 가상해서라도 받아주는 척 할 텐데 시어머님은 꼼짝도 하지 않았네요. 아가, 네가 나온 학교가 어디랬지? 네. 너 미국에서 나온 학교 말이야. 우리 개모임 같이 하는 여편네 하나가 자기 시조카가 거기 들어간다고 자기 자랑인 것처럼 그렇게 유난이길래 내가 우리 며느리가 거기 졸업했다 한마디 했다. 평소에도 꼴사 나온 여편네였는데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내가 네 덕분에 기가 살았지 뭐야. 네. 아, 네. 어머님이 좋아하셨으면 됐죠. 이래서 사람은 좋은 대학을 나와야 돼. 그게 다 자기 역사고 한판 아니냐? 그리고 요즘 세상같이 마음먹어 노력하면 못 가는 대학이 어디 있어? 자기 뜻이 있어 대학 안 갔단 말은 게을러 터진 것들이나 하는 자기 변명이지. 아주 꼴에 입은 살아서 그런 소리로 자기 보자는 그럴싸하게 하더라. 미국에서 대학을 나온 동서를 축혀 세우려 하는 말처럼 보였지만 실은 저를 겨냥한 말이었습니다. 동서가 노력해서 간 학교고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그렇게 엄청난 스펙이 필요로 한 학교는 아니에요. 게다가 동서는 정작 그곳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오랜 방황 끝에 9급 공무원이 되었고요. 그래서 동서는 자기 출신 학교를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어머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대충 대꾸하다 자리를 피하곤 하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런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저 하나 눌러보겠다고 그렇게 곤란하게 대학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더는 어머님께 잘 보일 마음도 없었으니 신경 쓰지 않았던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 생신을 앞둔 날이었습니다. 작년에 저 혼자 너무 고생했다고 이번엔 동서가 준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동서가 나서지 않았어도 제가 할 생각은 없었지만 그러라고 했습니다. 동서가 아는 선배의 도움으로 예약하기 어려운 호텔 뷔페를 예약했더라고요. 그 선배가 미국 대학 다닐 때 알던 선배라는 것을 알고 어머님은 또 얼마나 좋아하셨게요. 그러게 학력이 곧 인맥이고 기회인 사회라니까. 좋은 학교 나오니 이런 좋은 기회도 얻는 거 아니야. 승민이 네가 진짜 결혼 하나는 참 잘했다. 여기 예약하기도 힘든 곳이라면서? 그럼 오고 싶고 돈 있다고 해서 다 오는 것도 아니잖냐. 아니에요, 어머니. 작년에 형님이 차리신 상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아니 무슨. 예, 이런 으리으리한 호텔 진수성찬이랑 음식 몇 가지 해서 상 차린 거랑 비교가 돼? 너 겸손도 너무 떨면 그거 보기 흉하다? 어디 그런 음식이랑 호텔 음식을 비교해. 저는 참석을 원하지 않는 자리였는데 남편이 또 하도 부탁을 해서 자리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쯤 되니 저도 인내심에 한계가 와서 남편도 곱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쯤 되니 제가 보기엔 어머님 생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 무리하게 이런 자리를 만들어 저를 곤란하게 하는 것이 남편 같았거든요. 처음엔 우리 둘만 잘 살면 된다더니 결국 부부로 산 지 2해 동안 한 일이라곤 어머님께 인정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슬슬 저도 그런 삶에 지쳐갔고 조만간 남편과談판을 통해 더는 이런 생활을 하지 않겠다 선언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마지막이다 싶은 생각으로 그 자리에 참석했네요. 호텔 뷔페라 그런지 역시 말도 못하게 고급지고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이 많았어요. 근데 그날따라 속이 영 안 좋은 겁니다. 가기 싫은 자리에 억지로 가서인가 어머님이 한 소리 하신 게 듣기 싫어 그런가 했어요. 그런데 그런 날이 하루 이틀도 아닌데 유달리 속이 메스껍고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전복죽이나 떠다 천천히 먹고 있는데 그걸 보고 또 어머님이 타박하시는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 와서 그런 청승을 떠냐? 네. 스테이크니 대게니 맛 좋은 것도 많은데 왜 죽을 먹고 있느냔 말이야. 제가 속이 좋지 않아서 먼저 전복죽 먹고 천천히 다른 거 먹으려고 했어요. 속이 안 좋기는 이런 데를 와봤어야 먹을 줄 다 아는 거지. 괜히 안 먹던 거 먹으려니 탈이 나는 거다. 그러게 청승 덜 거면 뭐하러 와서 물을 흐려? 엄마 왜 그래? 알아서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는 거지. 뭘 그런 거 가지고 또 트집이야? 아유, 내가 저런 걸 장남이라고 그저 오냐오냐 했으니. 예, 너 그럴 거면 보기 싫으니까 저기 구석이 나가서 혼자 먹고 오든지 해라. 다들 맛있게 싱글벙글 웃으며 먹는 자리에서 전복죽이 뭐야 전복죽이? 어머님이 얼마나 타박하시는지 서방님이랑 동서도 민망해하면서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컨디션이 영 좋지 않아 뭐라고 대꾸도 하기 힘들어 그냥 집에 가야겠다고 일어서던 찰나였습니다. 예린,
맞네, 예린. 갑자기 누군가가 저를 반갑게 아는 체 하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제가 이태리 유학 시절에 만났던 동료로 그 뷔페의 총괄 셰프였습니다. 저와 달리 한국인이지만 애초에 프랑스에서 태어난 그 동료는 언젠가 한국으로 가서 요리를 하는 것이 꿈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웠던 시절부터 함께 노력하고 서로 도움을 주던 사이였죠. 제가 말레이시아로 가고 그 친구가 영국 어디로 갔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는데 무슨 우연인지 서울 호텔에서 만난 겁니다. 제가 전복죽을 뜨고 있을 때 저를 발견하고는 긴가민가 해서 다시 저를 찾아온 거고요. 리암, 이게 몇 년 만이야? 설마 여기서 일해? 한국에 온 지는 3년 정도 됐어. 안 그래도 한국 오기 전부터 예린 생각 많이 났는데 연락처가 바뀌었더라고. 말레이시아 가면서 바뀌었었어. 근데 한국어 진짜 많이 늘었다. 한국에 오려고 노력했지. 예린이 그랬잖아. 한국에서 일하려면 반드시 한국어는 제대로 배우라고. 그동안 어떻게 지낸 거야? 결혼했어? 뭐. 여긴 내 남편, 그리고 가족들. 정말 너무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예린같이 사랑스럽고 멋진 사람을 가족으로 만들 수 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너무 잘됐다, 리암. 그렇게 한국 오고 싶어 했잖아. 이게 다 예린 덕분이지. 예린 덕분에 한국 요리도 많이 알게 되고 한국어도 공부하고. 게다가 예린이 말레이시아 수석 셰프로 갔다고 해서 나도 자극이 되었어. 지금은 어디서 일해? 지금은 쉬고 있어. 조만간 다시 일할 생각이야. 정말로? 그럼 우리 호텔은 어때? 이거 정말 완벽한 찬스야. 우리 호텔에서는 이태리어를 할 수 있고 한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는 셰프를 원하고 있거든. 예린, 네가 원한다면 나는 널 추천할 수 있어. 어? 고마워. 일단은 생각해 볼게. 지금 가족끼리 식사 중이라서. 오, 미안해. 그럼 내가 너와 너의 가족을 위한 특별한 식사를 준비해도 될까? 그러면서 내 오랜 친구 리암은 자기 자리로 돌아갔고 그제야 얼어붙어 있던 가족들이 한마디씩 얹기 시작했죠. 형수, 말레이시아에서 수석 셰프였어요? 진짜로? 네. 이태리에서 일하다가 스카우트 일 받아서. 형님, 이태리에 계셨어요? 왜 난 몰랐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기회가 없었지. 야, 형수 대단하네. 아니, 보통 분이 아니셨네. 그리고 지금 이 호텔에서 스카우트 일 받으신 거잖아? 쉬고 있다는데 저런 제안을 톡톡 받을 정도면 진짜 능력자 아니야? 자, 거봐라. 너네 형수가 이런 사람이야. 이제 알겠냐? 남편은 그제야 싱들벙들 신이 나서 거들고 차려진 음식을 두고도 저를 축켜 세우는데 시어머니 표정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얼굴로 쳐다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리암 덕에 저희는 VVIP룸으로 안내되었고 그곳에서는 리암이 준비한 음식들이 차려졌어요. 뷔페에서는 일반적으로 먹기 힘든 요리들이 줄줄이 나오니 다들 입이 떡 벌어졌죠. 뭘 이렇게까지 했어. 내가 여기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예린 네 덕분인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늘 고마워하고 있었어. 이렇게라도 보답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야. 리암은 맛있게 먹으라는 인사와 함께 시어머니에게 정중하게 저를 치켜 세워주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고요. 그제야 정신이 드는지 이것저것 묻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이태리에서 요리 공부를 하고 말레이시아 호텔에서 수석 셰프 그걸 했다는 거야. 네. 근데 왜 말 안 했냐? 너 충졸이라며? 한국에서나 중졸이지. 캄보디아 국제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도 졸업했고 그 후에 이태리에 있는 요리 전문학교를 수료했어요. 전문학교 갔단 말은 어머님께도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이태리에 있는 유명한 요리 전문학교라고 안 했잖아. 그냥 전문학교라고 하면 그냥 그저 그런 기술이나 배우는 전문학교라고 생각하지. 누가 그렇게 알아주는 곳인 줄 알아?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저 그런 기술을 배우는 전문학교든 유명한 요리 전문학교를 나오든 저는 저인데요. 그래서 어머님 마음이 좀 바뀌셨어요? 뭐? 중졸에 그저 그런 기술학교나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유명 요리학교 나와 외국 호텔에서 셰프까지 했다고 하니 저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셨냐고요. 그건 어머님은 말문이 막히셨는지 뻘개진 얼굴로 말을 더듬더라고요. 음식이 맛있다고 칭찬 일색인 가족들 사이에서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더는 말이 없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소하다는 생각도 들고 홀가분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대단히 후련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어머님의 갖은 무시와 남편의 무리한 인정 요구 때문에 지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는 컨디션도 따라주지 않아 그저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무시받을 만한 이치는 아니라는 게 밝혀졌다고 해서 시어머니의 예쁨을 받고 싶은 욕심은 더더욱 없었고요. 그래서 컨디션 회복을 하면 앞으로 시어머님을 찾아가는 일은 더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 찾아간 병원에서 임신 판정을 받았습니다. 계획하지 않았고 예상도 못했던 일이라 다소 놀랐지만 저는 임신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께서 당장 결혼식을 올리라고 하셨네요. 결혼식을 하지 못한 이유가 시어머님 때문이었기에 그게 마음처럼 될까 싶었는데 어쩐 일인지 시어머니가 결혼 날짜를 잡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께서도 급하게 기겁해서 상견례도 하게 된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자리에서 본인이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자랐는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깥 사돈께서 외교관이었다 이 말입니까? 예. 애비가 하는 일이 그래서 애가 어렸을 때부터 이 나라 저 나라 옮겨다니면서 고생을 좀 했는데 속 썩이는 일 없이 그때마다 적응도 잘하고 잘 따라와줘서 오히려 제가 의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그런 소리가 없었는데. 하하하, 그렇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나서서 이야기하지 말라 교육을 시켜놔서 그런가 봅니다. 그렇게 나서서 할 이야기도 못 되고요. 너는 그런 건 좀 말을 해주지 그랬니? 그냥 조심스러워서요. 예교관이든 뭐든 어린 자식 학교도 제대로 졸업 안 시키고 밖에 돌아다니는 부모 소리 들을 것 같아. 부모 이야기는 잘 안 하거든요. 뭐? 아니, 누가 그런 소리를 한다고. 시어머님은 저희 시아버지 앞에서 쩔쩔매며 눈치를 보셨고 저는 그제야 좀 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저희 아버지가 체격이 좀 있으세요. 풍채가 있고 말하는 직업을 가져서 그런지 말씀도 되게 잘하시고요. 그러니 대화를 하면 할수록 어머님은 그저 내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상견례를 마치고 급하게 다른 사람이 캔슬한 날짜를 잡아 식을 올리게 되었는데 그야말로 피날레 같은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외교관이셨으니 얼마나 지인이 많으셨겠으며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니
얼마나 많은 하객이 오셨겠어요. 결혼식장 입구까지 늘어진 화환에 텔레비전에서도 보였던 사람들도 오고 하니 시댁 쪽 하객 사이에서도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이 여사는 어떻게 저런 며느리감을 여지껏 숨기고 살았대? 듣자니 2년을 결혼도 안 하고 살았다던데. 그러게 며느리 복이 터졌네. 친정아버지가 외교관 출신이라고? 말도 마. 왜 이렇게 큰 식장을 잡았나 했더니 그게 다 이유가 있었다니까. 줄줄이 들어오는 저희 쪽 하객에 시어머님은 연신 식은땀을 흘리며 손수건을 쉴 새 없이 놀리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자랑에 맞지 않으셨던 남편 학교에서 보낸 돈문 화환이 초라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중졸이라고 무시했던 것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임을 그제야 깨달았겠죠. 아버지의 손을 잡고 등장한 저를 향해 쏟아지는 그 어마어마한 박수 소리와 쩔쩔매는 시어머니 덕에 저는 임신한 몸으로도 힘든 줄 모르고 결혼식을 마쳤습니다. 이후 어머님은 제가 시댁 피로연에 오길 바라셨어요. 그런데 저는 피곤하기도 하고 그다지 그 자리에 가고 싶지도 않았지요. 그래도 결혼을 했으면 어른들한테 인사는 드려야지. 제가 몸이 안 좋아서요. 음식 냄새 맡기도 힘들고요. 그래도 그게 예의가. 예린아, 이제 집으로 가는 거야? 아빠. 오늘 고생했어요. 아빠 하객이 많아서 이게 내 잔치인지 아빠 잔치인지 모르겠던데. 원래 자식 결혼식은 부모 행사다. 홀몸도 아닌데 너무 무리한 건 아니야? 아니에요. 이제 들어가서 쉬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어머님을 힐끔 쳐다봤더니 어머님이 펄쩍 뛰면서 그러대요. 그래. 얼른 들어가 쉬어야지. 종일 서 있느라 고생했을 건데 얼른 들어가 쉬어라. 아유, 사돈도 고생 많으셨어요.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부인. 우리 예린이 잘 부탁드려요. 외국살이를 오래 해서 한국살이가 쉽지 않을 건데 사부인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제가 뭐 도울 게 있나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저는 아버지의 든든한 호의를 받으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피로연이요? 당연히 안 갔지요. 제가 안 가니 시모가 남편을 닥달했는지 나중에 남편만 갔고요. 이후 아이를 낳고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인정이 필요했던 건 남편뿐이었고 저는 어머님께 예쁨을 받고 싶은 욕심도 없었거든요. 그 뒤로 셰프 출신 며느리라고 여기저기 뽐내고 싶어서 뭘 좀 시키고 싶어 하셨지만 저는 안 갔어요. 몸이 무겁다, 애가 어리다 그러면서 계속 미루다가 애가 좀 어린이집 갈 만하니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러고 보니 조만간 시어머님의 생신이 또 돌아옵니다. 틀림없이 이번에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또 한상 차림을 바라실 텐데 취직해서 힘들다고 하려고요.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 댐댐이를 보지 않고 학력이나 조건에 맞춰 대우하는 분에게는 저도 잘하고 싶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지금까지도 그 지난날의 과거에 대한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으셨고요. 앞으로도 그런 분에게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저는 우리 세 식구 행복을 위해서만 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